읽어볼까요? 뉴턴의 역작 프린키피아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해줘. 아이작 뉴턴의 대표작 프린키피아, 정식 명칭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이군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 프린키피아는 1687년에 출판된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입니다. 1687년이면은 우리나라에가 영정조가 있기 좀 직전인가요? 하여튼 당파 싸움도 심하고 그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을 지나고 영정조 때에 이르기 전 그 사이 때쯤이군요. 이 책은 고전역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턴이 운동 법칙, 운동을 제대로 수학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천체의 운동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데, 즉 자기가 묘사를 한 건 아니죠. 전체를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또 케플러, 티코 브라헤 이런 사람들의 업적들이 바로 전체 운동을 수식으로 아주 잘 묘사를 해낸 거죠. 그 내용들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써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유도해냈다. 즉 케플러의 관찰을 수학적 논리로 증명해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을 하지 않고도 보여준, 증명을 해낸 그런 사건이 바로 프린키피아의 말하자면 의의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죄송합니다. 프린키피아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여러 정의, 공리 또는 운동 법칙 그리고 수많은 정리와 증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각 권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그렇군요. 총 3권으로 이루어졌고 첫 번째 권은 물체의 운동에 관한 수학적 원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운동이란 무엇이고 운동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릴레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뭐가 운동을 보는 관점들이 갈릴레오와 또는 뉴턴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운동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1권이라면 두 번째 권은 저항의 매질 속의 운동.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진공 상태, 즉 가장 아이디어란 상태,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있는, 즉 질량을 가진 물체와 힘과 또 그 운동의 변화 사이에 다른 영향들, 다른 현실적인 영향들, 마찰력이라든지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한 완벽하게 진공인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이거는 좀 더 현실적인 거죠. 그것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항, 매질, 즉 공기나 물 같은 유체 속에 있는 운동하는, 저항력을 받는, 마찰력을 받는 그런 물체들의 움직임을 표현한, 실제로 잘 표현해낸, 수학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이제 2권의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천체 운동, 세계의 체계, 천체 운동과 만유인력 법칙의 실제 적용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1권에서 이야기했던
운동 법칙, 자신이 잘 정리한 그 운동 법칙을 행성들의 사이에 서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그런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그 힘을 가정함으로써 그 운동 법칙과 함께 현재의 천구의 움직임들을 완벽하게 묘사해내는, 설명해내는, 케플러가 관찰한 그런 움직임들을 수학적인 그런 논리로 증명해내는 그런 장이 이제 제3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3권이 하이라이트이다 할 수 있겠죠. 이 제3권 때문에 사람들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 운동에 대한 수학적인 법칙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만유인력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 1, 2, 3권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1권 1권의 핵심 주제,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수학적 분석.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운동의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설명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배우죠. 특별히 이제 2번, 가속도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는 미적분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속도의 법칙 같은 것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미적분을 아예 뉴턴이 스스로 만든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운동과 힘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전개했다. 기하학적 방법으로 운동을 다룸. 당시에는 이제 미적분 개념을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다. 죄송합니다. 질점의 궤도, 중심력, 원운동, 포물선, 타원 등의 궤도 형태도 증명했다. 또 원심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궤도의 형태, 이런 것들도 증명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력 법칙의 기초를 확립했다. 중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런 물체 주변을 움직이다가 이제 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운동의 모습이 변하는 거죠. 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휘어지는 현상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될 것이냐, 그 결과가 결국 타원 모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잘 증명해낸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의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2장의 내용은 보다 복잡한 상태, 물과 공기 같은 저항력, 마찰력을 가진 그런 매질 사이를 움직였을 때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2장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목을 읽어볼까요? 저항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했고, 낙하 물체, 투사체의 궤도, 이런 것도 이런 물체의 운동도 분석하고, 유체 역학의 기초를 놨고 진공이론을 옹호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3권에 가서는 이제 전체 운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해서 자신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천구의 운동을 설명해낸, 증명해낸 그런 내용이죠. 내용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명시했다. 모든 질량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그 힘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내용을 실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실험으로 정말 다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케플러가 관찰한 그 관찰의 모습을 자신의 수학적인 그런 논리로 유도해낸 거죠. 즉 수학적 논리와 관찰된 사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실험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3권에서 태양계의 운동을 설명해냈다. 지구, 달, 행성, 해성의 궤도를 만유인력으로 설명하고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이론적으로 증명해냈다. 또 조석 현상, 지구의 형태라든지 달의 운동 등 다양한 천체 현상을 설명했고, 달의 섭동, 불규칙 궤도 변화, 지구의 낙하 운동 등도 여기서 설명을 했다. 그렇군요. 과학적 방법론,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나 보군요. 가설은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을 만드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과학적 방법을 귀납적으로 증명해내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가설을 증명해내는 그런 귀납적 방법론이 바로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다고 보여지네요. 짧게 전체를 요약해줬네요. 첫 번째 1권에서는 기본 운동 법칙과 중심력에 의한, 즉 가운데로 당기는 힘, 지금 보통 원심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중심력에 의한 운동의 모습을 수학적 원리로 표현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매질 저항 속의 운동과 유체 역학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만유 인력을 통해 실제 우주의 운동 체계를 잘 설명해내는 케플러의 관찰을 자신의 수학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내용이 3권의 내용이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즉 뉴턴의 운동에 대한 개념, 또 만유 인력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이 나오기까지는 그 전 사람들, 아주 유명한 갈릴레오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뉴턴의 이런 생각이 나올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또 게다가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모든 사람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다 엄청나게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신앙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또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지고요. 그런 내용들 꾸준히 한번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